태국 방콕, 성지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의 종료 휘슬이 울린 지 24시간이 지났지만 미소의 나라 팬들의 고통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기대를 모았던 태국 U22 황금 세대는 전반전을 2대0으로 자랑스럽게 리드했으나 후반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숙적 베트남 U22 대표팀에게 2대3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고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태국 축구협회 본부의 기자회견장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코칭 스태프 경질과 선수들의 멘탈을 비난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태국 축구계의 가장 강력한 여인 마담 팡 누알판 람삼이 나타났습니다. 꼬박뜬 눈으로 밤을 지사운 듯 퀭한 눈으로 그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상투적인 사과도 심판이나 잔디 탓도 없었습니다. 마담 팡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충격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뒤편의 전술 보드를 가리키며 좌중을 얼어붙게 만드는 선언을 했습니다. 태국은 베트남 선수들에게 진 게 아닙니다. 태국은 한국인에 지략해 졌습니다. 기자회견은 홈팀의 심리적 붕괴를 찌르는 타이라트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장님, 기자가 물었습니다. 홈 결승전에서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것은 태국 선수들의 고질적인 멘탈 붕괴입니까? 아니면 체력 저하입니까? 마담 팡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니요. 누구든 내 선수들이 약하다고 말하는 건 금지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탈진할 때까지 뛰었습니다. 점유율 60%를 가져갔고 개인 기술도 우리가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다리 싸움에서 진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졌습니까? 기자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마담 팡은 깊은 한숨을 쉬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벤치에 서 있는 그 남자 때문에 졌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한국인의 지혜에 무릎 꿇었습니다.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지도자들을 계속 배출하는 겁니까? 박항서부터 지금의 김상식까지 그들은 평범한 선수들을 불사신의 전사들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승자는 베트남이지만 그 승리의 설계자는 한국어를 씁니다. 마담 팡은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국 감독이 따라잡을 수 없었던 김상식 감독의 소름 돋는 경기 읽는 능력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어가 2경이었을 때 저와 이 경기장의 모든 사람은 금메달이 우리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담 팡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우리 감독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을 했습니다. 상대에게 밀리고 있는 와중에 공격 구조 전체를 뜯어 고친 겁니다. 그녀는 두 선수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탄 얀과 반 투안. 그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탄 얀과 반 투안을 투입했습니다. 이건 운을 바라고 한 교체가 아닙니다. 전반전에 지나치게 오버래핑을 했던 우리 윙백들의 체력 약점을 정밀 타격한 전략적 수였습니다. 탄 얀의 결승골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이 구르기 전부터 김 감독의 계산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구 지시가 아니라 용병술입니다. 우리가 얄팍한 우위에 취해 있을 때 그는 이미 경기장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체크메이트 외통수. 같은 변화는 태국의 수비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두 골의 리드는 불과 20분 만에 0이라는 허망한 숫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악바리 근성의 이식, 한국의 정신적 유산, 전술적 패배뿐만 아니라 마담 팡은 베트남 U22 대표팀의 소름 돋는 정신적 변화, 즉 베트남 선수들의 몸에 이식된 한국의 정신을 지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라자망갈라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두 골을 먼저 내줬을 때 동남아 팀들, 베트남을 포함해 대부분은 무너져 내리고 추가 실점을 했을 겁니다. 그녀가 뼈아픈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베트남 U20를 보셨습니까?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집요했고 차가웠으며 잔인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나 동남아 선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형 DNA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그들의 혈관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드레날린을 주입했습니다. 딘박이 만회골을 넣을 때 보여준 등골 서늘한 침착함, 리드기 경기를 끝낼 때 보여준 기회 포착 능력, 그 모든 것에서 악바리 근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담 팡은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는 발과 순간적인 감정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차가운 이성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결승전에서 차가운 머리는 언제나 뜨거운 심장을 이기는 법입니다. 무서운 진화. 김상식은 박항서보다 더 위험한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비교를 통해 태국 축구의 수장은 현재 베트남 감독이 위대한 전임자 박항서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났을 때 솔직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베트남의 독주 시대가 끝났고 태국이 왕좌를 되찾을 거라 생각했죠. 마담 팡기 자신의 오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김상식은 더 무섭습니다. 그는 더 젊고 사고방식이 더 현대적이며 적응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박 감독님이 수비 제국을 건설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면 김 감독은 변칙적인 공격 전술로 불과 몇 달 만에 트래블, 아세안컵, U23 아시안컵, SEA 게임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감독들의 진화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심리학자들입니다. 김상식 체제에서 베트남이 3연속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은 지도자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하는 기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그 생산 라인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마담 팡의 이 발언은 한국인 감독회에서 급부상하는 베트남 축구를 예의주시하던 대륙 내 전문가들의 즉각적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태국 레전드 키아티석, 세나무왕, 태국의 지코, 시암 스포츠. 마담 팡의 말이 맞다. 나는 현역 시절 한국 팀들을 상대해봤다. 그들에게는 강철 같은 규율이 있다. 김상식은 그 규율을 베트남 선수들의 기술과 결합시켰다. 태국에는 뛰어난 개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김상식처럼 체스판 위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장군이 없다. 아시아 축구 전문가 스티브 탑이 ESPN 아시아. 차이는 위기 관리에 있었다. 태국은 2대0으로 앞서고도 순진하게 공격 앞으로만 나갔다. 반면 베트남은 지고 있을 때 침착하게 수정했다. 그것이 감독의 역량이다. 김상식은 상대 벤치를 완벽하게 압도했다. 베트남 축구는 K리그 최고의 두뇌들을 소유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한국 레전드 이영표. 김상식은 한국의 신세대 지도자들을 대변한다. 영리하고 실리적이며 동기부여를 할 줄 안다. 그가 베트남에서 성공하는 건 놀랍지 않다. 그는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만들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마담 팡은 태국이 적에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묻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있고 아름다운 경기장도 있고 지역 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타이 리그도 있습니다. 그녀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김상식 같은 두뇌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기는 법을 가르쳐줄 스승이 없습니다. 이번 패배는 비싼 교훈입니다. 베트남을 질투만 하지 말고 한국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방식을 봐야 합니다. 태국이 우리만의 김상식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베트남에게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마담 팡의 연설은 감정적인 SSEA 게임에 막을 내리는 동시에 축구 전략에 대한 거대한 논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2대3 패배는 단순한 스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성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김상식과 그의 아이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라자망갈라를 떠났지만 태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지혜라는 이름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